비록 당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시도하더라도 당신이 미천한 배경과 제한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체념한 한숨을 쉬는 것을 고려하면 당신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나는 당신이 계정을 폐쇄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최종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톤을 진행하십시오. 조롱에 휩싸인 나를 피하지 못했고 당신이 우리에게 던진 경멸적인 시선도 나를 혐오스럽게 만들었고 그때 나는 그 결의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성장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관점을 제공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나를 티파니라고 소개했다. 현재 29살 회사원이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병으로 잃었으나 지병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아버지는 다양한 사업에 종사하셨고 항상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처음에는 어머니와 저 모두가 덜덜 떨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찾는 것을 꺼려하셨고 전 CEO와 협력하여 아버지의 병이 악화되기 전에 감사하게도 론이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생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덕분에 저는 두 조부모님, 특히 저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친조부모님의 변함없는 지원으로 저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립대학교에 진학한 후 유명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나는 은행업에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고민하는 동안 나는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속담을 고수하면서 내 열정에 맞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은행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만족스러운 가정생활과 취미에 탐닉할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 덕분에 나는 로맨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지만 많은 친구들이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면서 성숙한 나이가 되었을 때 결혼에 대한 개념이 내 생각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련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파니. 사랑에 관심이 없나요? 신입사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동료는 넓은 네트워크와 다양한 일화를 공유하려는 경향이 점점 커져 내가 연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고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아는 사람인 이세프이라는 잘 교육받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카페에서 초조하게 랑데뷰를 기다리다가 이브와의 만남에 응했다.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티파니 만나서 반가워요. 의세 맞아요. 저를 평가할 때 그 표정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언니들이 내 맞은편에 앉아서 이세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티파니가 물었다. 나는 영업에서 내가 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나의 열정과 우리 회사 이름을 듣고 고객을 돕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표현했다. YSF 일시 정지 잠시 후 저희 회사도 큰 규모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환영하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는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고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회를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YSF가 자신의 자랑스러운 계정을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전문적 노력저는 선라이즈뱅의 부서장입니다. 선라이즈뱅은 크거나 조직이 크거나 모든 사람이 업무의 어려운 성격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CEO인 저에게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CEO이고 저는 CEO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후임자 이세프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강한 언어를 사용하여 선언했습니다. 저는 선라이즈뱅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특정 경험 때문에 그것에 대해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세프이 그곳에서 부서장으로 고용되었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와우, 선라이즈뱅은 오히려 대기업 이번이 마지막 만남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무례한 말을 피했다. 이분은 내 대답에 만족한 듯 쉬지 않고 자기 자랑을 했다. 그 사람이 끊임없이 화제를 가져오느라 대화가 어려웠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자신의 사랑에 대한 잠재력에 대해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내가 꽤 인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내 불안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나에게 접근하는 것은 내 가족 배경이나 교육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YSF는 계속해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님을 만나자고 고집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데이트를 생각할 때 중요합니다. 그는 나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도록 촉구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에게 주었습니다. 내 연락처 정보와 우리는 부모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단지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약간의 낙관적인 태도로 내 걱정을 덜어주려고 제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엄마 이런 일에 당신을 끌어들여서 미안해요. 나는 그녀의 연루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서 사과했습니다. 엄마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켜주고 선라이즈 뱅크도 궁금해서 엄마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그리고 가족 회의를 조금 주선했는데 회의 당일 요세프의 계획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목적을 우리는 몰랐다. 멋진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요세프는 우리가 테이블에 들어갔을 때 그 웅장함을 언급하기로 선택했지만 요세프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고 예정된 시간 직후 요세프와 그의 가족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늦어서 교통량이 끔찍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만나자고 고마워요. 오늘은 요세프 식구들이 짜증나면서도 소란 일으키지 않고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가족회의를 시작했어요. 요세프 엄마 모건이 은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더니 있다. 아버지 어디 계시나. 요세프를 슬쩍 쳐다보니 지지를 바랐지만 그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무시하며 웃기만 했습니다. 나는 이미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요세프에게 알렸는데 모건은 일부러 아닌 척 계속 말을 할 때 고의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우리 티파니는 한부모 가정생활이 꽤 힘들 것 같아요. 하하. 그런데 공립대를 졸업한 건 칭찬할 만하지. 그래도 연애는 안 할 텐데. 대화가 복잡해졌어. 엄마와 나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멍하니 한부모 가정 출신인 것처럼 우리를 무례하게 조롱하며 내 안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실례합니다. 라고 반박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셔서 지금의 삶도 어머니 덕에 빚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만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실례 아닌가요? 그런데 모건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황당무계하다고 일축하는 내 말이 한부모 가정의 딸이 상류층에 시집갈 생각을 하는 게 더 황당하지 않나. 나는 그 여자의 강한 의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 가라앉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녀는 당신의 수준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당신은 결국 선라이즈 뱅크를 인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를 모욕했고 그들의 경멸적인 발언은 더 이상 가치가 없었다. 엄마가 화나서 벌벌 떨었다. 오늘 우리를 여기 데려온 건 우리 빤히 쳐다보기만 한 거야. 티파니가 저번에 나한테 얘기한 거 홀어버이 가정인데 우리를 놀리는 게 즐겁네. 엄마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요세프 가족은 웃으면서 조롱당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 자신의 행동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은 모두 거만한 것입니다. 엄마는 우리가 더 이상 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세프 가족은 우리를 자만하는 평민이라고 대면하지 않는 엄마라고 부르는 것에 웃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당신의 은행에 돈을 예금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 우리의 선택을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경멸적인 태도로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당황하지 않고 그들의 무례한 행동이 우리의 선택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확인을 받은 후 계정을 폐쇄하겠다고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좋아요. 요세프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경멸적인 표정과 냉소적인 말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비판적 사고방식을 교훈으로 삼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그렇게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이 만남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십시오. 엄마는 마지막으로 보상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경멸적인 발언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우리의 존엄성을 옹호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요세프네 가족이 나가려고 할 때 한부모 가정에 시집갈 생각은 없다며 한 번 더 물어봤다. 엄마. 마지막 제배도 흔들리지 않고 일어났다. 그들은 화끈하게 계속했다. 오늘 계산서 걱정하지 마라. 너무 비싸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떠났습니다. 요세프는 그 후 몇 주 동안 쉬지 않고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차단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며칠 후 카일 할아버지가 전화를 주셨어요. 엄마와 저는 선라이즈 은행으로 무더기 호출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요셉의 가족은 회의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건은 달려가서 깊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나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제 말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사과하는 건가요? 상황의 기원은 계정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동안 계정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카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카일은 카일과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포함한 모든 계정이 폐쇄된 경우 이익을 위해 선라이즈뱅의 아버지가 남긴 상속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으로 인해 이 폐쇄가 촉발되었으며 은행의 전 CEO인 카일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스카트는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 가족의 배경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변명을 시도했지만 나는 그것을 빨리 일축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당신의 편견이 당신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이세프 반박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좌절감에 눈을 가늘게 뜨고 나는 그들의 초기 조롱과 우리를 향한 모욕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내가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모욕했습니다. 불안 때문에 은행을 이체했다고 말했고 당신은 우리에게 계속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당신의 조언을 따랐을 뿐이지만 단지 계좌 폐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멸적인 발언에 대한 감정적인 피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스카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동안 이세프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반성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월감을 유지하는 그의 얼굴에 드러난 불만은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카일이 회의실에 들어오자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서프의 표정 모건이 더욱 창백해지면서 얼어붙은 채로 YSF는 계속해서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분노는 명백하다. 내가 카일이 그의 말투를 꾸짖었다고 생각할 시간을 좀 줬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 심각하다. 카일이 전 CEO였기 때문에. 그의 말 YSF는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지만 카일은 그에게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의 행동은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일의 권위는 이세프를 침묵시켰기 때문에 그는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결국 이세프는 화를 내며 전 CEO가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한부모의 사촌이었습니다. 카일은 재빨리 그를 잘라버리고 카일의 집중된 시선으로 스콧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스캇이 더 작아졌습니다. 은행을 아들에게 넘겨주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제 그의 사고방식을 알았으니 그가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카일은 스카트의 확신을 가지고 입을 열었지만 카일의 날카로운 표정을 보고 곧 마음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태도 문제입니다. 내가 은퇴하더라도 이 사회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KY는 계속해서 녹음된 대화를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증거가 될 것입니다. 녹음기를 꺼내서 이전 대화를 재생했는데 이세프와 그의 가족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세프와 그의 가족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감사를 인정하고 카일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최종 통화에서 카일이 결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이세프는 그의 자존심에 대한 타격을 견딜 수 없어 공식적인 자금 이체를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세프는 강등되었고 스카트는 CEO 역할에서 박탈당했습니다. 마침내 이세프는 스카트이 깨달았는지 자발적으로 사임했습니다. 그것이든 아니든 요세프의 행동은 그가 같은 직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세프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일하겠다는 처음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에서 카일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K는 그것이 그와 두 사람 모두에게 힘든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전에 CEO 부인이라는 신분에 의지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건은 생활 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도했지만 그녀의 성격이 직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면 엄마에게 이해를 표하고 엄마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요세프 가족의 행동에 대해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편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걱정했던 엄마는 우리가 받은 지원을 인정하며 감사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된 힘든 접근 방식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카일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카일은 우리에게 그의 집을 방문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했습니다. 엄마가 잠재적인 데이트 소식에 대해 나를 놀렸지만 그것은 내 남자친구의 친구에 관한 것일 뿐이며 내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주변 사람들의 지원을 소중히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맨스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음 나는 미래에 특별한 사람을 만날 가능성에 열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관한 모든 것이었고
이제 또 다른 유사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나는 실업자도 아니고 교육에 종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5세 은둔자 크리스티나입니다. 가족들이 나를 특히 내 동생으로 인식하게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중학교 시절의 파란만장한 경험으로 인한 사람들의 내재적인 괴로움 때문이다. 비록 내가 그것을 여주인이라고 꼬리표를 달았지만 그 이유는 주로 다각적이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려서부터 기계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흥미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기계와 관련된 모든 것에 뛰어난 컴퓨터를 만지는 데 끌렸습니다. 적성은 나를 집에서 소중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은 또한 나의 고립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사교 활동보다 컴퓨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 묵게 나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생각을 점차 내면화했고 결과적으로 나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끊고 더 은둔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상대로 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나를 이상하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소문이 촉발되었습니다. 형 키스의 변함없는 지지 키스는 격려와 아첨하는 말로 내 사기를 높이는 데 능숙했습니다. 비록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의무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대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업에서 위안을 구했습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컴퓨터 기술을 배웠습니다. 번 돈으로 성인으로의 색다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를 구입하여 처음부터 다시 조립하며 컴퓨터에 대한 열정에 빠졌습니다. 취미는 수익성이 좋았고 20세가 되자 판매용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저렴한 컴퓨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에 뛰어들면서 곧 인지도를 얻었고 25세가 되자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운 좋게도 나는 내 직업을 부모님에게 설명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부모님의 집에 매월 $2,500를 기부할 여유가 있었고 부모님은 몇 차례 논쟁을 벌인 후에도 당황해 하셨고 제가 버틸 수 있는 한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내 열정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지붕 아래 생활의 자유를 누렸지만 내 형제는 학생 시절 나의 확고한 동맹이 된 후 다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해하고 지원했지만 아마도 여전히 그녀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여동생에 지쳤을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님 집방은 그녀의 기계에 열중했습니다. 그녀의 20대 이후 점차적으로 나를 향한 그의 태도는 우리가 길을 건널 때마다 가혹함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함께해온 형의 아내는 형의 부정적인 묘사에 영향을 받아 나를 경멸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형수가 되어서 우리 가족의 역학에 긴장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방에 고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우리 가족의 집에서 파괴적인 세력으로 분류하는 그녀의 감정을 반영하기 시작한 내 형제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나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한때 아늑했던 우리 가족의 거처인 부모님이 표현한 진정한 관심과는 별개로 그들의 적개심의 무게를 날카롭게 느꼈습니다. 갑자기 적대적인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가족에 대한 재정적 기여와 형제와 처제의 은둔 권리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지원 시스템이 줄어들고 있는 동안 부모님이 내 형제 및 그의 아내와 점진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더 이상 평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를 내 상황을 모르는 무임승차자로 여겼습니다. 나를 우리 집에서 추방하겠다는 그들의 끈질긴 발언과 내 형제와의 점점 멀어지는 멀어짐은 내가 왜 계속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결국 떠나는 것이 역학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이 개념은 특히 내 동생이 부모님의 재정적 안정성이 순전히 그들의 자산에 따른 것이라는 가정에서 잘못된 상속 주제를 언급했을 때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와 그의 아내의 재정적 안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속에 대한 모든 청구를 몰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이 누렸던 위안은 나의 재정적 지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형은 나를 단지 내 방에 갇힌 짐으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떠나기로 결심한 나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떠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공감에 힘입어 마지막으로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떠나도 정말 괜찮습니까? 나는 형에게 거만한 웃음과 무시하는 반응을 물었고 그냥 나가주시면 좋겠다고 이미 그의 심오한 오해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내 상황을 얼마나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그와 그의 아내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내 형제의 최후 통첩 이후 며칠 동안 우리 가족 집을 떠나겠다는 나의 결심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집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는 식사 제공을 중단하라고 설득했고 빨래도 내가 직접 처리했지만 독립해서 살아가려면 혼자서 해야 할 일이었고 별로 귀찮지 않았다. 대신에 나는 기계에 능숙한 반격을 세심하게 준비했다. 나는 컴퓨터에 대한 접근권을 활용했다. 내 동생이 간과한 것 같았던 사실을 나는 내 동생의 결혼이 은둔 자매로서의 나의 지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려는 경향이 없었다. 그리고 손자에 대한 부모님의 소망을 알고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새로운 살 곳을 확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집을 떠날 때 이 함정이 작동할 함정을 고안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떠나기 직전에 나는 부모님과 형제에게 가족에 대한 나의 공헌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배은망덕을 강조하는 날카로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비록 잠시 당황했지만 그들은 내 형제가 어떻게든 해낼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내 말을 재빨리 무시했지만 나에게는 그것은 필요한 선언. 비록 그들이 나의 이전 메시지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저항행위. 나는 집에서 나가려는 나의 계획을 신중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특별한 시간에 그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많은 장비를 챙겨서 필요에 따라 더 많은 가구 가전제품과 기타 물품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활 공간을 내 취향에 맞게 꾸미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나는 혼자 살 때 놀라울 정도로 더 활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쉽게 이사할 수 있었고 더 빨리 이사했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집을 떠난 후 놀랍도록 편안한 삶을 찾았다는 점도 부분적으로는 새 동네에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고 친근한 사람들 덕분에 많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일을 스스로 하는 독립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전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가족의 집에서의 생활이 경제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기계의 문제에 대해 물어보려고 갑자기 나는 당황했고 그녀가 전자제품과 컴퓨터 사이의 불일치를 꺼낼 때까지 개입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 나는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를 나쁘게 대하고 쫓아냈기 때문에 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나는 나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믿으며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발언은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례한 이메일과 빠른 전화 끊기는 가족용 컴퓨터에 의심되는 문제에 대한 나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변경한 모든 사항을 초기 구성에 무료로 복원했을 뿐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눈에는 발작이 일어나도 컴퓨터가 저절로 오작동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예상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없었던 지 6개월이 되었는데 돈을 벌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새로 찾은 독립에 익숙해진 그는 내 동생과 그의 아내가 쓸데없이 돈을 썼다고 말했고 그래서 놀랐다. 그들은 우리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가 듣는 것은 불평과 돈에 대한 도움 요청뿐이다. 그들은 종종 나를 괴롭힌다. 우리에게 돈을 달라거나 거기 갈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딸들이 집에 돈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일을 위해 나에게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간청을 거부하자 아버지는 $500라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내 도움을 원하면 그들은 다른 고객처럼 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인색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이전 말을 되풀이하여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들의 비난이 저를 지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요한 전화는 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었다.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것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욕설은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왜 계속 나에게 오는지 물었을 때 형은 전화를 걸어 수수께끼처럼 물었다. 우리 가족의 예전 부의 원천이었던 그는 내가 이사한 이후로 그들의 재정 상황이 급락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것 같았지만 일과 삶이 모두 번영했던 현재의 집이 나의 안식처가 된 것을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녀의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것만큼 많이 줄 필요는 없었지만 나를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기부했습니다. 다시는 그들과 얽히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휴대폰 계약을 해지한 지 5년이 넘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끊임없는 전화 공세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고 고독한 삶을 시작한 결국 결혼한 내 배우자는 내 전문 분야를 공유하고 완전히 이해한 내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기술적으로 내 가족으로 남아있는 부모님에게 연락하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지원함 너무 늦었다고 느꼈지만 남편이 진정한 관심을 나타낸 가족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를 고용한 후 그들과 다시 연락하고 그들의 현재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끊은 후 1년의 불행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부모님은 상환 가능성 없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발생하여 재정적 부담이 10만 달러를 넘는 엄청난 금액을 초과했고 그들의 집을 담보로 삼았으며 결국 그들의 집은 압수당했고 우리 가족에 대한 감상은 어느 정도 품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이 나의 행동을 뒤집는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의 곤경에 주목하다 형이 아내와 파란만장한 상황에 얽힌 것이 드러났다. 아내의 과소비로 이혼을 제안했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법적 공방을 거부했다. 형의 불임에 대한 소문이 돌며 부부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부부싸움 우려 남동생 부부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형사를 파견해 형편을 알아보고 형의 불임이 단순한 소문이 아닌 것이 분명해졌고 의사는 자연적이라는 고무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계시는 형제와 그의 아내를 통해 조부모가 되려는 부모님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들의 실망은 안정의 상징이 매각되어 가족의 동거가 해산되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가족의 끔찍한 상태, 그런 비극적인 계시는 단지 피상적인 조사만으로 드러났고 현재 상태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나와 내 남편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페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족이 우리의 새로운 번영을 이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한때 이상화했던 삶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사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는 내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지역 사무소에서만 모든 세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들과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남편에게 개인적으로 재촉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결혼을 위해 연락을 하지 않는 부담을 참아주셔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가족과의 화해의 시간을 기다릴 때부터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재건할 수 있는 미래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의 소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를 바꾸면서 장면은 다른 환경으로 바뀌었고 그곳에서 나는 그들의 면밀한 조사에 굴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옷차림에 대해 비판적인 속삭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내 이름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은 리사 해밀턴입니다. 남편과 딸 에밀리와 함께 살고 있는 39세 여성입니다. 에밀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단순한 유아인 남편과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했지만 부모가 되기 위한 여정은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불임 치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오랜 투쟁 끝에 희망의 등대가 우리 삶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성과 도시 지역이 30대의 모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사회적 규범은 20대의 가족을 시작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으로 동료들과 우정을 쌓는 고향의 깊은 연결이 특히 상대적으로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려운 증거입니다. 에멀리의 그부 어머니들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요 관심사는 에멀리의 행복과 웰빙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했을 때 에멀리는 신이 나서 학교에서 온 통지문을 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오픈하우스에 대한 초대였습니다. 내가 결심한 행사였습니다. 힘든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했습니다. 에멀리의 열정은 오픈하우스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학교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저는 에멀리를 그녀의 교실에 데려갈 준비가 된 손님용 슬리퍼를 열성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른 엄마들의 세련된 외모, 흠잡을 데 없는 머리, 헤어 메이크업, 패셔너블한 옷차림이 내 캐주얼한 운동복과 급하게 묶은 포니테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에밀리를 지원하고 이벤트의 소중한 순간을 포착하겠다는 약속 코르크판의 안내문을 고정하고 난로에서 끓고 있는 저녁 식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어 규칙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저는 에밀리의 학교 생활에 참여하는 이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채 편안한 운동복을 입고 교실에 들어서면 전통 복장을 한 엄마들 사이에서 얼마나 이질적인 느낌이 들던지 상관없이 나는 원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려고 옷을 입지 않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쉬는 날 예상치 못한 업무 요구로 인해 계획을 급히 포기하고 이상하게 옷을 입을 기회도 없이 학교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특히 제가 입학했던 그날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캐주얼 복장이 더 잘 어울렸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의 비판적인 시선이 의심할 여지 없이 나의 파격적인 옷차림이 주목을 받았지만 나는 내 주변의 조용한 중얼거림을 무시하고 에멀리에게 내 외모가 거기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며 확고한 결심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명확한 유리한 지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에멀리를 관찰하기 위해 교실은 초등교육 수업 목표 점심 메뉴와 어린이 미술품의 전형적인 장식으로 장식된 친숙한 매력을 풍겼습니다. 부모님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수다를 떨고 있는 가운데 대화의 일부가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내 옷차림에 대한 PTA의 폄하적인 발언이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기를 거부하고 대결을 벌이는 반응으로 분위기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에밀리를 어른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노출시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업 시작 드로잉 리어 저는 수업이 시작될 때 사소한 가십과 피상적인 판단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는 에멀리의 전염성 있는 미소에 집중했습니다. 게다가 미스 테일러는 복도에서 사적인 대화를 요청하며 아담스 씨에게 접근했지만 그들의 토론은 교실의 경계를 넘어 전개되었지만 그들이 복도에 들어섰을 때에도 미스 테일러가 내 옷차림에 대해 경멸하는 말을 전하는 대화의 느린 메아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애덤 씨가 초점을 유지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녀의 뾰족한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미스 테일러의 끊임없는 비난은 계속해서 오픈하우스에 내가 존재하는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건의 전환으로 애덤 씨의 반응은 주목할 만한 사람과의 대화의 역학을 바꾸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연간 매출액이 $10,000,000에 달하는 성공적인 여성 사업가라는 직업적 지위를 폭로하는 테일러 양의 비난에 반박했습니다. 폭로가 교실을 휩쓸어 부모들 사이에 놀라움과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지만 테일러 양은 고집스럽게 애덤 씨의 변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확고한 신념으로 애덤의 평가에 도전하는 비판을 계속했고 동시에 교실 분위기는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장난으로 점점 더 긴장되어 적절한 권위가 없을 때 대결이 고조되는 어른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부모들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혼란 속에 교사가 없기 때문에 마틴 양은 복도에서 테일러 양과 합류하여 상황이 끓어오르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한때 예상했던 오픈하우스는 모임의 의도된 목적을 무색하게 하는 불화와 불일치의 장면으로 내려갔습니다. 공개 수업 시간에 소중한 수업 시간이 사소한 일로 낭비되는 것을 보는 것이 낙담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나는 담임 선생님을 강한 목소리로 불렀고 선생님은 복도에서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주장을 인정하면서 수업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애덤즈는 사과하고 즉시 수업을 시작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미스 테일러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빠른 좌석 확인을 통해 마지못해 교실로 돌아왔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께 사과하는 가운데 우리 반 리더에게 사과를 하면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수업이 시작되자 에멀리는 수업을 시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교사로서 나에게 기대가 쏠렸지만 나는 그날 수업을 이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내 딸 에멀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대신에 특별 초청 강사를 공개했습니다. 나 자신이 연단으로 걸어가는 중 에밀리의 놀란 표정에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제가 칠판에 과감하게 제 이름을 적고 제 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리사 해밀턴 에밀리의 엄마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녀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센트럴 파크 옆에 있는 체육관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1학년들에게 내 직업을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는 팀과 함께 그 체육관을 관리했지만 준비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지만 그들의 솔직한 반응은 비행 중에 복잡한 단어를 더 간단한 단어로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체육관의 CEO이고 내 남편도 CEO입니다. 나는 우리가 체육관을 통해 키워온 트레이너, 스포츠 닥터 및 기타 전문가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내가 체육관을 운영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때 축구 유망주였던 동생은 코치의 잘못된 훈련 방법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두 무릎뼈가 모두 부서져 축구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형에 대한 동정심도 있었고 코치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개골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체육관에서 교육 및 신체 훈련 목적으로 제공하는 적절한 정보를 얻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개를 마무리하고 주요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얘들아, 내가 운동복을 입고 있는 이유를 아느냐? 학생들은 놀이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아담스 선생님이 나에게 작업복을 입으라고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아이들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고 근육과 관절에 대해 논의할 때 일어서서 의도하지 않은 부딪힘을 피하기 위해 함께 움직였습니다. 부모님들은 뒤에서 관찰했지만 어린아이들은 열성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팔이 지치면 손을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방금 손을 든 사람들에게 손을 든다고 말했습니다. 힘들면 제대로 훈련하고 있다고 축하합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몸에 대한 인식의 가치와 신체 활동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두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어떤 분은 공책에 적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필기하는 젊은이가 커서 트레이너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기에 수업이 딱 맞춰 끝나자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밀턴 선생님이 방을 가득 채웠어요. 이전에 워크숍에서 강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벅찬 자부심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불안했지만 그래도 두 아이가 와보니 성공한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눈을 빛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밀턴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기뻤습니다. 돌이켜보면 에밀리도 기분이 좋아 보였고 피어 칭찬을 즐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내 선택이 타당했고 내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분필에서 내 이름을 지울 때 테일러 선생님이 아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소음이 너무 심했어요. 수업 내내 내 목소리가 나한테 들렸어요. 교실 전체에서 에밀리 엄마를 폄하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등을 돌리라고 했죠. 테일러 선생님은 떨리는 웃음으로 무시하려고 했어요. 케빈에게 사과드립니다. 오늘 수업 주제도 모르고 반박했는데 엄마는 항상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면 케빈이 반격하는 것을 지켜보며 테일러 양이 아이들은 순진하고 사악할 수 있다고 대답하려고 애쓰는 동안 마틴 양은 개입하여 케빈을 쫓기에는 너무 지쳐 보이는 테일러 양을 위로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하는 해밀턴 선생님과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마틴 선생님이 불편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수업은 훌륭했습니다. 특별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하기로 한 결정은 아담스 선생님이 감사를 전한 것이 옳아드며 아니 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치 있는 경험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업 내용을 미리 학부모님께 알려드려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아담스 선생님도 고생하셨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일의 일환으로 에멀리와 나는 교실을 떠나기 전에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교문 근처에서 어떤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에멀리의 반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신났습니다. 일찍 내 연설을 본 후 그녀가 내 교육 기술을 칭찬했을 때 우리 집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집으로 걸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와 놀랍게도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비큐를 했는데 에밀리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 무슨 일이야? 에밀리, 내가 물었다. 에밀리는 그저 웃기만 하고 침묵을 지켰다. 나는 왜 그렇게 부끄러워 웃느냐고 물었다. 에밀리가 나에게 가장 값진 말을 건넸다. 엄마, 당신은 그녀의 갑작스런 말에 깜짝 놀란 최고의 엄마예요. 인정. 반박했어요. 큰 기쁨을 가져다줘서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에밀리는 작은 팔로 나를 꼭 안아줬어요. 눈을 닫고 에밀리에게 머리를 줬어요. 팻. 에밀리가 그날 저녁 나에게 힘을 줬고 에너지를 사용하여 다음 주를 생각했어요. 외식 하루의 기쁨을 맛보며 졸았어요. 감사한데 결혼식 때 시어머니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셔서 고요한 백일몽이 갑자기 중단됐는데 시아버지가 연설 중간에 비명을 지르셔서 사과했어요. 매력없는 아내를 위해 무뚝뚝하게 마이크를 잡더니 이상하게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앞으로는 제대로 훈계해서 속으로 눌러도 더 나은 아내로 만들겠다고 멍하니 서 있으면 현장에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다고 했다.
격려를 위해 돌아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에 사악한 비웃음을 보았습니다. 충격과 놀라움으로 몸이 떨렸고 갑자기 생각이 멍해졌습니다. 한 노인이 일어나서 일부러 소란을 피우며 모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쪽으로 당당하게 다가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 다 맙소사. 그 사람인 줄 알았어. 남편의 놀란 표정을 떨쳐내는 남자를 알아보고 외쳤다. 그 남자는 내 팔을 잡고 나가자 외쳤다. 그는 나를 호텔 복도로 데려갔다. 그리고 리셉션 홀에서 내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애초에 원치 않았던 드레스를 끌고 나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내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안젤라라는 이름의 35세 여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20대에 몸이 안 좋아 보살핌이 필요한 어머니를 돌보며 일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스티븐을 만난 건 30대, 아직 미혼인 걸 알면서도요. 어머니를 돌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그가 사업차 내 사무실에 왔을 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스티븐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내가 이 가능성을 이용하지 않으면 나는 아마도 다시는 결혼할 기회가 없어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비록 우리의 연결이 커질수록 결정을 내리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스티브의 진심 어린 추천, 당신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우리는 새 가족이 되는 것이 어때요? 당신의 어머니가 나에게 긴장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제안에 감동을 받은 후 그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황홀해했지만 곧 토베의 시어머니인 루스는 스티브의 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매우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루스는 그녀를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을 적합한 아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대에 대해 그 이후로 그녀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냉소와 은근히 모욕으로 엮여 있었으며 특히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려는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향한 은근한 모욕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진행됨에 따라 공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나는 스티브에게 털어놓을 것을 고려했지만 불필요하게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주저했습니다. 루스의 간섭은 그녀가 우리 결혼식에 간섭하기 시작한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혼 계획은 우리가 결혼식을 선택하는 동안 초대받지 않은 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내 선택을 주장하기로 결심한 드레스, 나는 남편이 어머니에게 도금을 고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실망과 희생을 느끼도록 드레스를 선택하라는 그녀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특별한 날, 긴장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혼식의 모든 측면이 내 욕망과 행복을 반영하도록 단호하게 일관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아침, 루스의 괴로움은 그녀가 내 드레스에 대해 잔인한 말을 한 다음 파멸로 나아갔을 때 소름 끼치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구제하려는 나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져온 캔 커피와 함께 그녀는 나를 계속 남겨두고 예식 직원이 제공한 교체 드레스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남편과 함께 위로를 구했습니다. 시련은 그러나 그의 초기 반응은 루스의 적대감을 반영하여 나를 충격과 상처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폭발은 빠르게 가라앉았고 사과로 바뀌었고 그의 회사 CEO가 우리 결혼식에 예기치 않게 참석한 것에 대한 자신의 스트레스를 공개하면서 내가 선택한 그의 스트레스의 크기를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의 불만을 제쳐두고 상황이 혼란해도 불구하고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나는 루스의 행동이 우연히 시위에 의해 우리의 특별한 날을 가리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즐거운 행사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에 대해 알게 된 스티븐의 상사와 비즈니스 교차로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는 아낌없이 선물을 준비했고 동료의 갑작스런 질병에 대해 남편이 어머니의 멍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에게 잠재적으로 경력 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호텔 옥상에서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긴장된 분위기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안도감이 나를 엄습했고 리셉션에서 시어머니가 치솟는 분노를 억눌러 신랄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중년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확신에 차서 나를 소란에서 벗어나게 해준 남자 시어머니의 항의는 그 남자가 다름 아닌 CEO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조용해졌습니다. 혼란 속에 당황한 군중을 뒤로 한 채 우리가 급히 탈의실로 물러났을 때 스티븐의 불편함은 눈에 띄게 느껴졌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인물은 CEO일 뿐만 아니라 나의 친아버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나에게 떠올랐다. 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아버지는 별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터에서 갈등을 빚고 성격이 맞지 않아 뿌리를 둔 부모님의 이혼의 복잡성이 밝혀졌다.
어머니가 보살핌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결혼식 날 이러한 관계의 수렴은 이미 다사다난한 행사의 복잡성을 더해 아버지의 일관된 지원과 참여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새로 발견한 계시와 씨름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의 직업 생활에 대해 많이 파헤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스티븐 회사의 CEO라는 계시는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공유한 불신을 반영하여 이전 약속과는 반대로 결혼식에 그의 예상치 못한 존재가 학습에 또 다른 놀라움을 더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직원의 결혼식에 대해 아버지는 선물과 축하를 전할 생각으로 우리와 함께 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머니와 협의하여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밝혀졌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내가 상황에 대해 아버지와 대면할 준비를 했을 때 시어머니의 도착은 방에 으스스한 긴장감을 가져왔다. 그녀의 가짜 달콤함과 은근히 가려진 적개심은 내 척추를 전율하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그녀의 경멸적인 발언에 대해 그녀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말문이 막히고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끼며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앞에 급히 엎드려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존경과 사과의 몸짓으로 내 배우자가 대신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엉뚱한 사람한테 사과하는 거야 난 노려보며 엄하게 반격을 가했고 그는 계속 자신의 짐을 엄마에게 전가하며 안젤로라고 말해서 엄마가 이런 짓을 해서 미안해 그렇다면 그녀가 나를 욕할 때 왜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전히 충격에 떨고 있었고 아빠는 그녀를 말리려고 했지만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꽤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상황에 그가 관여한 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당신의 상상만으로 그는 자신에게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그의 어머니를 십자선에 넣었습니다. 그는 우리 엄마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배신하고 있습니까? 스티븐 우리가 이 변덕스러운 아내를 공동으로 징벌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그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씁쓸함이 물씬 풍기는 말투로 배우자가 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입술에 손바닥을 대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반대는 기이한 장면을 더욱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긴장을 풀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말 이제 아니 내 어머니가 스스로 이 일을 완료하셨지 않니? 이 시간에 협박을 받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제 배우자는 마침내 안젤라가 그녀를 선택하겠다고 고집했을 때 어머니가 적개심을 품은 진짜 이유를 밝혔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엄마가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방진 아내가 될 거라고 해서 내가 직접 드레스를 고르는 게 옳지 않니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기만과 통제가 섞인 말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렇게도 못하면 나중에 남편 말을 듣지 않는 나쁜 아내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드디어 남편의 입에서 진실이 빠져나갔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야. 엄마를 모시고 싶다는 그 말들, 새 식구가 되고 싶다는 그 모든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을까? 나는 가슴속에 배신감이 스며들도록 요구했다. 너는 그랬다. 물론 돈도 꽤 있고 그걸로 두 가족의 집을 짓으려고 했는데 드디어 진심을 말했어. 널 노예처럼 일하게 해주고 엄마랑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홍수로 다 망해버렸어. 그의 입에서 날아다니는 진실의 내 배우자는 그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고 모든 계시가 있을 때마다 내 주위의 모든 우주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나를 통제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저축한 모든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 남편은 내가 혐오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린 듯 철회하려 했을 때 그의 얼굴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지만 너무 늦어서 끝났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당신에게 아내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쓰지도 않고 하인처럼 행동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가 항의했어요. 잠깐만요. 난 그냥 화를 내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을 불쑥 말했지만 그의 진술을 철회하려는 그의 약한 시도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당신과 내 배우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는 탈출구를 생각하려고 애쓰는 동안 내 결심이 불안하게 진행되는 것을 감지하고 눈에 띄게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결혼식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는 서둘러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방문객들에게 선물을 돌려줄 것입니다. 미안해. 우리가 약혼을 취소한 이유가 너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식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간청한다. 농담을 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그의 책임 전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격했다.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엄마가 소소하게 화를 내시면서 소란을 피우세요. 당신이 나에게 한 끔찍한 말은 모두 여기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시어머니가 한 불쾌한 말의 긴 목록을 재생했습니다. 내가 언제 꼼꼼하게 녹음을 했는지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 정신적 고통으로 고소할 거야. 책임을 회피하려는 며느리를 보고 바로잡으려고 했을 뿐이야. 상황의 심각성.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조사에서 실패할 것을 알면서 지불을 거부하면 법정에 데려갈 것이다. 시어머니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이고 일의 무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회사에서의 당신의 입장을 제고하고 이전에 아버지와 거래를 하겠다고 말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사악한 계획을 부추겼고 남편이 마침내 목숨을 잃었을 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그것을 뿌리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탈의실에서 나갔습니다. 나는 스티븐과의 약혼을 취소하는 결정을 따랐고 정서적 고통으로 시어머니를 고소, 내 전남편이 결혼식 비용을 전액 지불했고 문제는 결국 해결되었습니다. 내 전남편은 동료들이 WD 결혼식에 대해 알게 되면서 직장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연루에 대한 실패, 남편의 계획으로 인해 그의 명성이 훼손되고 우리 관계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네브래스카에 있는 먼 지점으로 전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등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전 시어머니는 친척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로 인해 친척들의 조롱에 직면했습니다. 전 시아버지는 이혼으로 가문의 명예를 잃었고 그 와중에도 나는 재혼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일에 몰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평안을 되찾으시고 가끔 가정을 꾸렸다. 저녁 식사. 지금 저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에이미입니다. 30세입니다. 집에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웹 만화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이선은 이제 막 5살이 되었습니다. 남편 라버트의 힘든 직업 때문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대부분 마치고 일찍 집에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육아 일을 병행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일에서 엄청난 기쁨을 느낍니다. 이는 유쾌하고 라버트는 쉬는 날 집안일과 육아를 돕습니다.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매일매일 성취감을 느낍니다. 로버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행복은 깨졌습니다. 시아버지가 6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버트는 갑작스런 사별에 맞서 싸우다가 로버트의 사별 휴가 기간 동안 장모님이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는 그녀가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환영했지만 로버트가 직장에 복귀했을 때 나는 착각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떠날 것을 예상했지만 그녀는 며칠 후 그녀의 소지품을 집에 풀고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잠정적으로 불호 취했습니다. 이곳을 영주권으로 삼을 생각이냐는 질문에 시어머니 여기서 살 생각이냐 물었더니 대답은 냉담한 며느리라는 비난이 가득했다. 갑작스런 죽음과 당신은 나 혼자 산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와 함께 머물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외롭고 로버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그녀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점차 우리 거실을 자신의 영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집에서 일한다는 것은 내가 가족 중 누구보다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그 시절은 고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집에 있고 낙서를 하며 그녀는 내 창작 작업과 집 밖에서 로버트의 노동을 대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내 취미를 위해 어린이집에 가게 된 이선에게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혼 이후 일한 적이 없는 시어머니는 내 일을 오락에 불과하다고 보는 어린이집에 반대했다. 그녀는 이선의 곤경을 한탄하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죄책감에 이선의 곤경은 그녀가 한 번도 일을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이 급증했다. 그녀는 집 상태에 대해 불평하면서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라버트와 이선이 병에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일하는 동안 그녀는 내가 아무리 저글링해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나에게 청소하라고 끊임없이 잔소리했습니다.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면 마감 시간은 결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선이 엄마와 함께 놀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탄하고 그녀는 멍하니 TV를 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어머니가 라버트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온유한 외관을 보일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그는 중요한 일에 몰두했고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심코 그녀에게 위압적인 행동을 먹이는 수동성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준비한 점심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거부했으며 때로는 외식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서 식사할 때 그 정도가 정말 필요한지 물었더니 화를 내며 대답이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습니다. 나한테 놀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카지노에 가고 싶다는 겁니까? 나 같은 불쌍한 미망이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카지노를 즐겨라. 넌 최악의 며느리야. 어쩔 수 없이 난 마지못해 그녀가 요구하는 집안일과 돈이 날로 늘어나는 돈을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완전히 지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선이 저에게 가슴 아픈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난한 아이예요? 나처럼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때 나는 내 실수를 깨달았다. 무시할 수 없는 무례한 깨달음이다. 시어머니 혼자 이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심지어 이선의 어머니는 단지 재미로 스케치를 하고 있고 보육 온 아이들이 너무 슬퍼하고 있다고 설득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며칠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거실 TV 앞, 나와 이다는 일주일간의 해외 휴가를 떠났다. 그녀는 펄쩍펄쩍 눈을 반짝이며 해외여행을 떠난다. 언제 출발하면 좋을 것 같구나. 시어머니께 짐을 싸는 게 좋을 것 같다. 짐을 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선만 말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고 저는 단순히 당신이 저를 데려오지 않을 것이며 라버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뒤에 남겨질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녀는 반대했습니다. 예, 라버트와 당신은 뒤에 남아 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이 인생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예정대로 답장을 보냈고 며칠 후 국제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선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고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최근 바쁜 일정으로 인해 기회가 생겼습니다. 즐거운 여행 중에 시어머니로부터 기분이 좋지 않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색한 일이 있어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휴가를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로버트와 나는 이사했습니다. 비열한 말투로 너 프리로더들은 지금 살 곳이 없어 원하는 만큼 오래 집에서 떨어져 있어라. 갈 곳이 없으니까 그게 정확하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침착하고 무관심하게 내 반응이 그녀를 놀라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나는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할 만큼 친절했습니다. 멋진 해외 여행을 마친 후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선과 저는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버트가 거기에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아요. 다시 만나요. 에이미와 에다는 해외여행을 즐거웠나요? 그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로버트는 멋진 여행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잘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게 다시 모였더니 전화벨이 울렸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반갑게 맞이하며 예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다. 로버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내가 대답하기 전에 설명하기 위해 로버트는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집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걱정되는 마음에 로버트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가 겁에 질리기 며칠 전에 사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연락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전화하여 그를 실종 신고하려고 했지만 당국이 로버트와 연락할 수 있었을 때 그는 그녀가 받은 전화에 연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당신이 로버트에게 무슨 짓을 한 것 같군요. 그가 어디로 가는지 그녀는 여기 집에서 기소했고 로버트는 그가 이선과 잘 놀고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로버트의 동거인이 될 예정이었어. 나는 그에게 당신과 이혼하도록 강요하고 이선에게 양육권을 주려고 했어. 그녀는 매우 화가 났고 그녀의 분노는 분명했지만 해외여행 전에 나는 상황에 대해 라버트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선에게 내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이 그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라버트는 대화 중에 그의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표하고 사과했습니다. 나는 라버트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혼자였고 그녀는 에이미가 끊임없이 말로 욕설을 퍼붓고 나에게 식사도 허락하지 않고 그 여자와 가능한 한 빨리 이혼해야 한다고 욕설을 했습니다. 로버트는 나를 믿고 어머니의 말에 반박했지만 근거 없는 불평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의 반대가 그녀의 비난으로 인해 그녀는 그에게 비명을 지르게 되었고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어머니를 격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버트가 이선과 나에게 해외여행을 선물하고 새 집을 빌린 것은 로버트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우리의 물건은 새 집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집은 비워질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는 어머니에게 새 집을 구하라고 제안했지만 어머니는 그의 의도를 오해하여 로버트가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행복하게 믿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새 집에서 그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빨리 집에 정착하고 그녀도 모르게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로버트는 우리의 명성을 얻었고 이선의 소지품은 그녀의 새 집으로 옮겨졌고 그녀의 소지품은 그녀의 새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로버트는 어머니와의 연락을 피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전화했을 때 그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로버트가 더 나은 회사에 헤드헌팅되어 직업을 바꾸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만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중에 이선과 내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라버트 이선과 나는 우리 셋이 함께 살 집으로 이사했고 동시에 시어머니는 혼자 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힘들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무능함을 매일 마주할 수 있도록 로버트와 나는 앞으로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여 상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저한테 형편없는 며느리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로버트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나오자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서 전화를 받았는데도 모르게 계속 욕을 하더군요. 당신이 하는 일은 어린아이처럼 낙서만 그리는 것뿐이고 일하지 않습니다. 로버트는 당신 같은 아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마 에단과 로버트 둘 다 너무 불쌍해서 에이미한테 늘 그렇게 소리 지르곤 했잖아. 로버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엄마의 난폭한 말을 가로막는 엄마 폭발. 엄마 에이미를 사랑하고 이혼할 생각은 없어. 아버지 때문에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이해해. 갑자기 죽었는데 에이미를 괴롭힌 건 잘못이야. 속여서 미안하지만 우리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로버트 넌 속고 있는 거야. 그의 엄마가 시작한 건 에이미는 아니지만 로버트가 그녀를 잘라버렸어. 에이미는 에단이 최고야. 어머니와 나의 가장 위대한 아내.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을 피하고 싶습니다. 로버트는 그의 결심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끔찍한 말을 하는 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로버트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했지만 그는 어머니의 울음을 무시하고 대화를 끊었습니다. IGN 로버트는 나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제 내 일이 야근을 많이 하지 않으니 청소와 아이 돌보기를 더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했다. 당신 로버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나는 가족으로부터 그녀가 남편의 재산을 사용하여 한동안 생계를 꾸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카지노의 매력을 주기 위해 그녀는 또한 지금까지 직장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 직원이라는 어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55 시어머니는 로버트가 그의 어머니의 곤경을 알게 된 그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도움을 주려고 손을 뻗었지만 자랑스러운 시어머니는 당신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를 해고하는 그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로버트는 어머니의 태도에 깜짝 놀랐고 지친 표정으로 더 이상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로 인한 혼란스러운 시절을 유머러스한 에세이로 바꾸어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운명의 역경 속에서 늘 원했던 만화 에세이 출판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존재로 인해 처음에는